안녕하십니까. 그 소유자 추천 평가사로 추천받기 위해서 온 하나감정의 곽범석 평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좀 끼시고 저는 좀 벗을게요.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설명회 하기 전에 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설명회 처음 오신 분? 처음. 그러면은 뭐 자료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 카페에서 보는 거 그것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한 번 이상은 다 설명회를 들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말인데 이렇게 날씨도 좀 쌀쌀한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법인 이름은 하나감정평가법인이고요. 당연히 이 당해사업에 대한 이름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 우측 하단에 번호 있어요. 페이지 수.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 설명 순서를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왜 이렇게 잡아놨냐? 설명회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쯤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지 그걸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설명 순서로 돌아가시고 요 위에 상단에 나중에 번호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로 찾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라는 게 일생에 뭐 한 번 정도 보상이라는 게 한 번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낯서시고 또 설명하는 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설명은 가급적이면 이제 비유나 예시를 좀 곁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 번에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저한테 좀 질문을 주시면 그때는 또 질의응답 순서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예. 설명 순서는 처음에 뭐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업의 특성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지금 제일 관심이 있으신 거는 분담금이니 종전자산 평가액이니 이런 데 주로 관심이 있으시긴 한데, 이 사업 특성을 모르고는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시기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담금, 종전자산 평가액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업 전체의 성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 특성에 대해서 목차를 잡고, 그 다음 분담금, 종전자산 평가액,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유자 추천을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평가법인이 선정할 때 뭐를 주안점으로 보셔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업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약간 아쉬운 점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달았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제 대형 평가 법인이고 22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본사는 양재동에 있고 저는 하나감정 경기 중부지사에 지사장으로 있는데, 본사와 저희 중부지사는, 경기 중부지사는 같은 법인입니다. 본사 직영이기 때문에 제가 본사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가면 여러분들 관심사들이 제가 대략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 이렇게 해놨는데, 정량이라고 하면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얼마 이런 양적인 거고요. 정성적인 부분은 이제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를 만들 건데 아파트 좋다. 이 아파트 정말 좋다. 이거는 숫자로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정량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찌 보면 당연하고요. 지금 사업 단계에서. 하지만 이제 사업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분양받을 아파트의 건축의 질적 수준도 중요한 거거든요. 크게 이렇게 주요 관심사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충 의견에서 한번 설명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정량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서 이런 정성적인 부분 같이 아울러서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넘어갑니다. 사업이야 뭐 저보다 더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이제 요 사업명을 저는 이제부터 복합사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복합사업이라고 말씀드릴 거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주택공사고, 공공특별법에서 여러 복합사업이 있지만 여기는 저층주거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추진 경위가 이렇게 와 있는데, 작년 12월 31일 날 사업 지구 지정 고시가 됐어요. 사업 지구 지정 고시라는 게 뭐냐면 의미가 공공기관한테, 이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용권이라는 건 강제 수용이에요. 이 사업구역을 강제로 취득하겠다라는 강제자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 있는데 보통 수용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지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수용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웬만하면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네모 반듯했으면 좋은데, 원미사거리, 원미로, 조정로, 소사로. 좋은데 여기 빠졌어요. 빠졌어도 이 사업구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업에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예.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데 이 정도 규모면 이 안에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대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사업 특성에서 개요를 보셨고, 두 번째는 이제 절차인데요. 절차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뭐 큰 목차로 지구 지정, 계획 승인, 착공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 지정 고시 됐기 때문에 수용권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용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수용할 목적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조서가 작성될 거예요. 조서가 작성되면 출입을 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조서 작성하는 업체들이, 예. 늦게 오셔서 아까 제가 하는 말, 핸드폰 좀 꺼달라는 말 못 들으셔서 그래요. 그 다음 절차는 이제 복합 사업 계획 승인 절차인데, 이거 빨간 걸로 쳐진 것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시공사 추천하고 계약을 합니다. 협의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그러면 단순히 그게 무슨 의미냐, 뭐 그냥 형식적인 거냐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브랜드 네임에 따라서 아파트가 가격이 유지되고 뭐 상승되고 이런 거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시공사 선정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건설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관 협의, 통합심의, 뭐 개발사업에서는 이런 협의들을 많이 해요. 막 유관기관들하고 막 교육부랑 뭐 협의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통합심의가 있잖아요. 통합심의, 통합. 그래서 절차를, 제가 볼 땐 이 사업이, 복합사업이 절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진행을 하려고 잡아놓은 사업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이 사업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도 비교하겠지만 민간 재개발은 너무 복잡해요. 협의하는 게. 이런 심의나 협의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특성에 대해서 이제 비교 설명을 할 텐데요. 복합 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내 주민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넘겨서 새 아파트를 받는 컨셉이에요. 그거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하고 유사하거든요. 그 틀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넣어서, 사실 이 복합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 재개발이랑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고요. 네, 비고는 요 민간 재개발, 그 다음에 복합 사업하고의 차이를 조금 요약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근거법은 뭐 보시면 되고,
사업 주체는 민간 재개발은 조합이죠. 조합원들이 구성된 사적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업 주체가 공공기관이죠. LH. 그러면 사업 주체 공신력이 당연히 있겠죠. 조합도 대내적으로는 그 공신력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그 의사결정체니까. 근데 공공기관은 대외적인 공신력이 있어요. 그럼 대외적인 공신력이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이 사업 주체가 명분이 중요해요. 명분. 그러니까 대외적인 명분이 중요하고 LH는 또 한 가지는 합리적인 주장을 소유자분들이 하면 그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몰라, 나 몰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자기들은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은 여기 보시면 민간 재개발은 비례율을 고려한 관리 처분 방식.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복합 사업은 강제 수용 및 현물 보상 방식. 현물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양도의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현물 보상을 받겠죠. 그럼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고정되지 않은 권리가액, 여기는 고정된 권리가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간 재개발은 이게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조합원들이. 이것도 그리고 조합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러 들어오잖아요. 보상 평가를 한 이후에는 권리가액이 고정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성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는 그 변수가 적다는 거죠. 여기는 변수들이 많아요. 고정되지 않으니까 뭐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런데 여기는 조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보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상 컨셉을 가져왔기 때문에 종전자산 보상 범위가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는 넓은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동의 요건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여기 보시면 뭐 민간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합 사업은 지구 지정 외에 법적 동의 요건 별도로 없음. 물론 주민 대표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업 진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예요. 민간 재개발은요, 총회가 너무 빈번해. 5천만 원 이상 용역업체 쓰려면요, 총회 의결 거쳐야 돼요. 그러면 총회를 거칠 때마다 안건 상정해야죠. 대관해야죠. OS들 와가지고 동의서 막 받아야 되고. 너무 복잡해, 이것만, 절차만.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사업 진행 절차가 좀 간소하다. 그러면 사업 시행 절차가 간소한 게 무슨 장점이 있냐. 시간은 개발 사업에서 시간은 돈이에요, 여러분. 내 돈에서 내 주머니에 돈 안 나가도 사업 진행이 늘어지면 돈이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간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시간 비용을 절약하는 거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 통합심의 하잖아요. 복합계획 통합심의. 그건 통합심의니까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거는 시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되고 뭐 기부 체납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태까지 사업의 특성 중에서도 사업 자체에 대한 특성을 봤다면 이 부분은 지금 페이지 7페이지는 이 부분은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해서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보상의 기준 시점 읽어보세요. 보상 협의일, 이쪽은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그 다음에 기준 가치에서 민간 주택 재개발은 보통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전 비례율 같은 거 평가할 때 시장 외 가치라는 논의도 있는데 그건 이론적인 거니까 어찌됐건 시장 가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복합 사업에서는 시장 가치를 포함한 정당 보상으로 평가를 해요. 보상 컨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보상은 정당 보상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있냐? 헌법 23조 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보상 범위, 그러니까 종전자산 평가의 범위가 넓다. 그거보다 평가액 외에 또 보상을 하는 부분들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반영 여부는 읽어보시고 복합사업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늘 이익이 나는 건 아닌데 개발 손실이 만약에 발생은 됐어요. 개발 시장 침체기에. 근데 뒤에도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겠지만 복합사업은 개발 손실 개념을 배제한 거예요. 그 부분은 LH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사업인정의제 고시일 읽어보시고 아까 수용권 설정된다고 그랬죠. 적용 공시지가는 매년 표준이 공시지가를 하나 선정합니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하는 규정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돼요. 평가사들이. 예. 알고만 계시라고 넣은 겁니다. 세 번째 이제 평가서 선정인데 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 재개발은 2개 법인 들어옵니다. 다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복합사업은 3개예요. 그러니까 2+1으로 보시면 돼요. 2군데는 공공기관, 1군데는 여러분들 소유자 추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2+1에서 원을 선택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